최화영, 내가 내 딸이라면 강준호 피도같이 확인해봐야지. 마대창의 이 한마디에 서재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최화영은 마흔에 몽타주와 반쪽 목걸이까지 들고 와 자신이 잃어버린 딸일지 모른다는 판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마대창은 그녀의 눈물도 조작된 정황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바로 강준호였습니다. 최화영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기 검사는 준비했습니다. 목걸이도 준비했고 몽타주도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왔고 면봉 검사까지 손뗄 구멍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강준호까지 검사하겠다는 말은 계산 밖이었어요. 마대창은 목걸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오장미와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최화영이 정말 내 딸이면 준호는 내 외손자다. 그럼 피가 이어져야 맞아. 그 순간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최화영이 증거처럼 들고 온 그 반쪽 목걸이는 낯선 물건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정숙희가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장미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목걸이 최화영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마대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최화영이 마흔애라는 몽타주가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증거라는 목걸이가 정숙희에게서 사라진 물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대창은 더 무서운 확인을 떠올린 겁니다. 최화영 하나만 보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까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딸이라는 거짓말은 만들 수 있어도 외손자라는 피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백호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준호 씨 쪽까지 확인하자는 말씀이시죠?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비서 말고 자네가 해. 최화영이 절대 눈치 못 채게. 최화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마흔애가 되려고 내민 목걸이 하나가 오히려 강준호까지 끌어들이는 덫이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 검사가 시작되는 순간 최화영이 만든 가짜 딸파는 가장 예상 못한 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최화영을 지킬까요? 아니면 오장미를 얻기 위해 최화영의 판을 먼저 깨버릴까요? 오늘 이야기는 최화영이 마흔애가 되려던 순간 마대창이 강준호의 피까지 끌어들여 판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화영이 훔친 목걸이 하나가 어떻게 자기 아들 강준호까지 무너뜨리는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주세요. 최화영은 몽타주와 목걸이, 그 일이 있기 몇 시간 전 최화영은 마대창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쪽 목걸이를 쥐고 있었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물기가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 목걸이가 왜 제 손에 있었는지, 왜 몽타주가 저를 닮았다는 말이 나오는지 저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말은 혼란스럽다고 했지만 속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잃어버린 딸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약해지는지 최화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대창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평생 며느리로 봐온 최화영이었습니다. 야망이 많고 독하고 드림가를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했던 여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들고 와 자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익숙했고 몽타주도 불쾌할 만큼 최화영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딸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오래전 잃어버린 은혜의 이름까지 더럽혀지는 것 같았어요. 마대창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느냐? 최화영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보관함에서 나왔어요. 예전 물건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오래된 보관함, 우연한 발견, 뒤늦은 깨달음. 하지만 마대창에게는 그 말이 너무 매끈해서 오히려 찜찜했어요. 최화영은 일부러 아버지라는 말은 삼켰습니다. 너무 빨리 부르면 밀어낼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말끝을 비워두었어요. 마대창이 스스로 그 호칭을 떠올리도록 만든 거죠. 마대창은 속으로 불쾌했지만 겉으로는 흔들리는 척했습니다. 그래. 확인은 해봐야겠지.
그 한마디에 채화영의 눈빛이 아주 잠깐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면봉 검사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면봉 채취는 완벽하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김 비서가 보는 앞에서 채화영의 검체가 봉투에 들어갔고 마대창의 검체도 따로 봉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진짜 조작은 서재가 아니라 검사센터 접수 전 단계에서 벌어지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같은 색 보관 가방, 같은 급행 스티커, 같은 잠금 장치. 접수대 앞에서 몇 분만 바뀌면 결과는 채화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일을 맡으면서도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채화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되돌릴 생각 없어. 마대창이 나를 딸로 보는 순간 장미도 정숙희도 끝이야. 이강혁은 고개를 낮췄습니다. 그는 채화영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이 판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삐끗하면 유전자 검사 조작, 목걸이 절취, 몽타주 조작까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었거든요. 채화영에게 마은혜라는 이름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마대창이 가진 마지막 약점이었고 드림과 깊숙이 들어가는 문이었고 오장미를 밀어낼 수 있는 최종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정숙희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설인이 그 목걸이에 눈길을 오래 두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 서둘렀습니다. 정숙희가 기억을 완전히 찾기 전에, 장미가 목걸이의 출처를 붙잡기 전에 마대창이 자신을 혹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혹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장미와 백호가 서재로 불려온 건 바로 그 불편한 정황들이 쌓인 뒤였습니다. 마대창은 몽타주와 목걸이를 보여주며 채화영이 마은혜일 수 있다는 정황을 설명했고 장미는 목걸이를 보자마자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백호는 그때부터 사건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마은혜라는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채화영이 마은혜처럼 보이도록 증거들이 한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준호 검사는 과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정말 마대창의 딸이라면 강준호 역시 그 피와 이어져야 했으니까요. 백호는 강준호에게 바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준호는 채화영 쪽으로 더 숨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먼저 강준호가 최근 드림호텔 건강검진 서류를 냈던 기록을 확인했고 정식 절차상 문제없이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장미는 옆에서 기다리며 손톱을 세게 눌렀습니다. 백호 씨, 이 검사 하나로 채화영이 무너지나요? 백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검사 하나가 아닙니다. 채화영이 만든 검사와 맞물렸을 때 빠져나갈 길을 막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채화영과 마대창의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채화영에게 유리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결과지를 내밀었고 마대창은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실제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장미도 숨을 삼켰어요. 눈으로 보는 결과지는 잔인했습니다. 채화영은 그 결과를 받아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은혜였다니. 그녀는 무릎까지 꿇었지만 마대창은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속에서 불이 올라왔지만 백호가 눈빛으로 말렸습니다. 지금 감정으로 부딪히면 채화영이 원하는 장면이 됩니다. 문서상으로는 채화영이 유리했고 그녀는 그 점을 이용하려 들고 있었어요. 장미는 간신히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그 검사 결과 저는 못 믿어요. 채화영은 눈물을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겠지. 내가 회장님 딸이면 내 엄마는 뭐가 되겠니? 장미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처럼 남의 이름 훔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채화영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목걸이 얘기가 나오면 늘 아주 짧게 표정이 흔들렸거든요. 마대창은 겉으로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 채화영에게는 그 말이 반쯤 승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마대창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변호사, 준호 쪽은? 백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는 그 말을 듣고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바로 그 무렵 이강혁은 뜻밖에도 한영자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분은 어색할 만큼 평범했습니다. 영자 씨, 전에 해주신 집밥이 자꾸 생각나서요. 한영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강준호의 친부라는 비밀과 얽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속을 더 봐야 했거든요. 한영자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을 꺼내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틈을 이강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식탁이 아니라 백호의 방 쪽으로 향했어요. 이강혁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책상 위에는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보자기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금두꺼비와 금수저가 있었습니다. 문양을 확인한 순간 이강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강백호한테 너무 작게 중얼거렸지만 놀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한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이강혁은 급히 보자기를 덮고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왔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남자는 금두꺼비를 그냥 본 게 아니라 알아본 겁니다. 한영자는 끝까지 웃는 얼굴로 이강혁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불안하게 굳어 있는 걸 보고 확신했어요. 그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백호의 물건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이강혁이 돌아간 뒤 한영자는 곧장 백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두꺼비는 그대로 있었지만 보자기가 급히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영자의 마음은 서늘해졌습니다. 백호 출생 비밀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이강혁이 그 문을 먼저 알아본 순간 이 집안에 또 다른 폭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장면은 마흔의 조작판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훨씬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최화영은 마흔의 이름을 훔치려 하고 있었고 이강혁은 백호의 금두꺼비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 조작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숨겨진 아이의 흔적이 들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영자는 백호에게 바로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백호는 최화영의 거짓을 깨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금두꺼비를 더 깊이 숨겨두고 이강혁이 다시 찾아오면 절대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마대창의 집에서는 최화영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를 들고 집안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 했어요. 염산월 앞에서는 불안한 척했지만 말끝마다 은혜라는 이름을 흘렸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니 너무 힘들어요. 염산월은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딸이라니 이 집안 꼴 참 기막히다. 최화영은 웃어넘기려 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모두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빨리 공식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최화영은 마대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온 이상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가족끼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대창은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정리하자는 거냐? 최화영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은혜라면 제 위치도 정리되어야죠. 장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도 다시 봐야 하고요. 그 순간 마대창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가족이 아니라 자리와 지분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마흔에는 이름이 아니라 권리 증서였던 거예요. 그 대화를 강준호가 복도 끝에서 일부 들었습니다. 최화영이 마대창의 딸이 될 수 있다는 말, 장미가 가진 위치를 다시 봐야 한다는 말.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가 화가 난 이유는 설인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장미를 얻으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화영이 마흔애가 되어버리면 자신은 마대창의 외손자처럼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장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꼬여버리는 거죠.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화영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준호 씨,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야.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정말 마 회장님 딸이 되면 장미 씨랑 저는 뭐가 됩니까? 그 말에 장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장미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설인이 죽었고 모든 진실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준호의 중심에는 여전히 오장미 하나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장미 씨를 얻으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40애가 되면 제 길까지 막히는 거잖아요. 채화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준호가 화난 이유는 정의감도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를 향한 집착이 채화영의 가짜 40의 판과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장미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준호 씨, 아직도 내가 당신 목표예요? 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미 씨, 난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장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죽고 누가 무너지고 누가 이름을 빼앗겨도 당신은 자기 욕심만 보잖아요. 채화영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미가 널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정신 차려. 준호는 채화영을 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40애가 되겠다는 급한 때문에 제 마지막 길까지 막히게 생겼으니까요. 이 말은 준호의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오장미였습니다. 마대창은 그 대화를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채화영은 딸이 되겠다고 하고 준호는 장미를 얻겠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호에게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자마자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준호와 마대창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호는 곧장 장미에게 눈빛으로 알렸고 장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결과를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스스로 한 걸음 더 들어오도록 기다려야 했어요. 거짓말은 반박보다 자백에 가까운 행동이 붙을 때 더 강해집니다. 마대창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모여라. 오늘 여기서 정리하자. 채화영은 자신이 승리의 중심에 선다고 믿었습니다. 강준호까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마대창의 딸로 인정받는다면 장미는 더 밀릴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른 의미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진짜 40애가 되면 장미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채화영 편에 서면서도 속으로는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길 바라는 이상한 모순에 빠졌습니다. 대표님이 이기면 자신은 장미를 잃고 대표님이 무너지면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남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마대창은 먼저 채화영의 검사 결과를 다시 꺼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채화영과 내가 친자 관계라고 나왔다. 채화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마대창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확인했다. 채화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얼굴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봉투를 강백호에게 넘겼습니다. 강 변호사가 진행한 검사다. 백호는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마대창 회장님과 강준호 씨 사이에서는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재아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강준호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 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채화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백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화영 씨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면 강준호 씨는 회장님의 외손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건 채화영 씨의 검사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채화영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검사가 틀린 거야. 강백호가 조작한 거라고. 장미가 바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검사 조작 얘기를 제일 먼저 하네요. 왜 그렇게 익숙해요? 채화영은 장미를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장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 목걸이를 들고 와서 은혜 행세를 했어요. 몽타주도 당신 얼굴 쪽으로 움직였고 면봉 검사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나왔죠. 그런데 준호 씨까지는 계산 못했던 거예요. 강준호는 결과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채화영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건 죄책감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대표님, 이게 뭡니까? 채화영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사람들이 우릴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이 먼저 제 길을 막은 겁니다. 대표님이 40애가 되면 저는 장미 씨랑 끝이에요. 그걸 알고도 이 판을 벌인 겁니까? 채화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걱정하거나 지켜주길 기대했는데 그는 끝까지 장미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뒤에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건 검사 결과보다 준호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의 죄에 각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를 빼앗길까봐 화가 난 것이었어요. 그 욕망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강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더 말씀하시면 불리합니다. 채화영은 그를 노려봤습니다. 닥쳐.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이강혁은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건 유전자 검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욕망도 채화영의 폭주도 이미 자기 손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백호는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검사센터 접수 과정도 확인했습니다. 채화영 씨와 회장님의 검체가 들어간 보관 가방은 접수 전 약 6분 동안 CCTV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센터 보조 직원이 외부와 통화했고 그 상대가 이강혁 씨 쪽 연락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화영은 바로 소리쳤습니다. 추측이야.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넘겨 정식으로 확인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준호 씨 검사와 함께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미는 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목걸이에요. 엄마가 잃어버린 뒤 채화영 손에 들어갔어요. 채화영, 이게 당신이 은혜라는 증거라고요? 아니요. 이건 당신이 정숙희 씨의 흔적을 훔쳤다는 증거예요. 정숙희는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 다 알지는 못해. 그런데 이 목걸이가 내 것이었다는 건 알아. 그리고 내가 이걸 이용했다는 것도 알겠어. 채화영은 정숙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정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도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서린의 이름은 여전히 이 집안에서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정숙희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가 이 목걸이를 받겠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겠지. 그래서 내가 무서웠겠지. 채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정숙희는 처음으로 채화영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내 이름 하나 살리려고 또 거짓말을 해? 넌 사람이 아니야. 장미는 엄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숙희가 이렇게 분명하게 분노를 드러낸 건 처음이었어요. 마대창은 정숙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정말 은혜인지 아직 최종 확인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향한 반응, 클로버 자수를 볼 때마다 흔들리던 눈빛, 서린을 떠올릴 때 터지는 분노는 채화영의 연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채화영은 딸이라는 이름으로 지분을 말했지만 정숙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대창의 건강을 걱정하고 서린의 죽음을 먼저 아파했습니다. 마대창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늘 조용히 상처를 안고 서 있다는 걸요. 마대창은 병원에서 정식 체열 검사를 하자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면봉도 외부 접수도 없다. 병원에서 바로 피를 뽑고 강 변호사가 절차를 확인해라. 정숙희와 나를 검사한다. 채화영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제 정숙희까지 딸로 만들려고? 장미가 회장님 재산 욕심나서 꾸민 거잖아. 장미는 어이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재산 욕심은 당신이 부리는 거죠.
우리 엄마는 아직도 자기가 마흔애라는 말조차 무서워해요. 정숙희는 실제로 두려웠습니다. 혹시 결과가 맞으면 자신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병원에서 바로 진행됐습니다. 백호는 절차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장미는 정숙희 곁을 지켰습니다. 마대창도 피를 뽑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이 자리에 왔다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딸이 살아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정숙희가 은혜라면 그는 딸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아버지가 됩니다. 아니라면 또 한 번 은혜의 이름을 상처내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은 병원 밖에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강혁아, 이거 막아. 정숙희의 검사 결과 나오면 다 끝나. 이강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병원 검사까지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경찰이 이미 검사센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최화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위험한 게 문제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준호도 끝이고. 이강혁은 준호의 이름에 눈을 감았습니다. 최화영은 여전히 아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협박의 말로 쓰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병원 복도 끝에서 그 말을 일부 들었습니다. 준호도 끝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는 언제부터 대표님 약점이었습니까? 최화영은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씨, 그런 뜻 아니야. 준호는 낮게 웃었습니다. 항상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데 대표님이 일을 벌일 때마다 제 이름이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이번엔 장미 씨까지 막히게 만들었고요. 최화영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최화영이 내미는 손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장미는 병원 대기실에서 계속 손을 비볐고 백호는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숙희는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확인받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마흔애라는 이름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대창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서러움이 올라왔고 성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김 비서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대창은 종이를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장미는 정숙희의 손을 꽉 잡았고 백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법적 결과이면서 동시에 한 가족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정숙희와 마대창 사이의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는 결과였습니다. 최화영이 조작한 면봉검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체열하고 백호가 절차를 지켜본 결과였어요. 이번에는 바꿔치기 할 틈이 없었습니다. 정숙희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장미는 숨을 삼켰고 마대창은 결과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가 정말 잃어버린 은혜였습니다. 며느리의 음모 속에서 손녀의 죽음 뒤에서 너무 늦게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은혜야. 마대창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숙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 안에는 정숙희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깊었습니다. 오복길의 아내였고 장미의 엄마였고 설인을 잃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흔애라는 이름이 갑자기 그 모든 시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숙희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아이였어요?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너무 오래 못 알아봤다. 장미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름이 뭐든 엄마는 내 엄마야. 정숙희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이 마흔애라는 사실보다 장미가 자신을 놓지 않는다는 게 더 먼저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마대창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을 찾았는데 딸은 이미 또 다른 딸을 잃은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결과를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 검사도 조작이야. 장미랑 강백호가 꾸민 거야.
백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채화영 씨 검사와 달리 정숙희 씨 검사는 병원 체열로 진행됐고 절차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면봉을 이용해 조작했기 때문에 병원 체열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대창은 지팡이를 짚고 채화영 앞에 섰습니다. 넌 내 딸 이름을 훔쳤다. 내 손녀가 알아챈 비밀을 덮으려고 했고 장미와 정숙희까지 밀어내려 했다. 채화영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훔쳐.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드림가가 나를 끝까지 며느리 취급만 했으니까. 마대창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딸이 되려고 했느냐. 죽은 아이 이름까지 밟고. 그 말에 채화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설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늘 그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장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는 당신이 마흔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위험해진 거죠. 돈 때문도 아니고 지분 때문도 아니고 정숙희가 마흔애라는 진실 때문에. 채화영은 장미를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증거 있어? 장미는 목걸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 손에 있던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호 씨 검사까지 나왔어요. 준호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굳었습니다. 이 판이 끝나면 자신이 장미를 얻는 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분노했지만 더 이상 채화영 편에서 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강준호는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아는 거 말하겠습니다. 다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의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백호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이어갔습니다. 대표님이 벌인 이 판 때문에 장미 씨와 제 관계까지 막혔습니다. 저는 그걸 용서 못합니다. 장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끝까지 오장미였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착이 막히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진술은 사실대로 하십시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 씨 죽음 이후 기록을 누가 흔들었는지, 이강혁 씨가 어떤 자료를 숨겼는지 말하겠습니다. 채화영은 경악했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제 길을 망쳤습니다. 이강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준호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조차 너무 늦었습니다. 채화영을 위해 움직이며 너무 많은 것을 덮었고 그 결과 준호까지 죄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강혁은 처음으로 채화영에게 맞섰습니다. 대표님, 이제 멈추십시오. 준호 씨까지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채화영은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배신해? 이강혁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배신은 대표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모두에게요.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 검사센터 직원 매수 목걸이 절취와 증거 조작, 마흔의 신분 사칭을 통한 재산권 행사 시도 설인 사망 관련 은폐 의혹까지 이어졌습니다. 채화영은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난 마흔애야. 그 검사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흔애는 눈앞에 있었고 강준호는 마대창과 혈연이 없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이 채화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대창을 향해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를 이렇게 버리면 후회하실 거예요. 마대창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이미 충분히 했다. 은혜를 못 알아본 후회, 설인이를 못 지킨 후회, 너를 너무 오래 집안에 둔 후회. 채화영은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건 마대창의 인정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건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장미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미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설인의 이름을 되찾고 엄마의 이름을 되찾고 채화영이 만든 거짓을 하나씩 법정에 세워야 했어요. 백호는 장미 옆에 섰습니다. 장미 씨, 이제 시작입니다.
최화영 씨가 한 일은 검사 조작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설인이 죽음까지, 우리 아빠 사고까지 전부 끝까지 갈 거예요. 정숙희는 마대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너무 늦게 확인된 이름이라 마음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의 눈물과 떨리는 손을 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직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대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해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숙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은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세월까지 한 번에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준호는 조사실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섰습니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만든 길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사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말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를 얻겠다는 집착이 무너진 자리에서 더는 최화영의 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어요. 준호는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최화영의 거짓을 붙잡고 같이 가라앉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최화영이 끌려나가자 병원 복도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호는 주머니 속에서 금두꺼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마은혜의 진실은 드러났지만 백호의 출생 비밀은 아직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왜 금두꺼비를 보고 흔들렸는지, 한영자 집까지 찾아가 왜 그 물건을 확인하려 했는지, 그리고 마대창 집안의 문양이 왜 백호에게 남겨졌는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금두꺼비를 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백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물건이 왜 제게 있었는지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마대창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드림가가 무너질 뻔했던 시절, 자신을 도왔던 은인에게 남겼던 집안의 징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왜 강백호에게 갔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대창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 물건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이유는 나도 확인해야 한다. 장미는 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보지 마요. 백호는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최화영의 거짓은 무너졌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진실은 어쩌면 더 잔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미와 함께라면 자신이 어떤 피를 가졌는지보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그 시각 경찰차 안에서 최화영은 마지막까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마은의 이름은 빼앗겼고 마대창의 인정도 잃었고 강준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눈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강백호 그애만은 안 돼. 그 낮은 중얼거림을 옆에 있던 수사관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최화영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마은혜가 아니라 강백호. 그녀가 끝까지 숨기고 싶은 마지막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은혜의 진짜 이름은 정숙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최화영이 조작한 면봉검사는 강준호 검사 앞에서 무너졌고 목걸이는 최화영의 증거가 아니라 도둑질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금두꺼비를 가진 강백호, 그 물건을 알아본 이강혁, 그리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최화영. 다음 판은 마은혜보다 더 오래 묻혀있던 출생의 비밀로 향하게 됩니다. 최화영은 왜 강백호를 두려워했을까요? 이강혁은 왜 금두꺼비를 보고 얼굴이 굳었을까요? 그리고 마대창의 집안 문양이 백호의 손에 들어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응징 드라마에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최화영이 끝까지 숨기려 한 강백호의 정체, 그리고 이강혁이 보육원 기록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